예, 한 주간 쟁점애들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한판 직감 시간.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성민입니다. 예. 자, 오늘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들이 또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일부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뭐랄까요, 신구 권력 간의 그 갈등이 생기고 그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감 주제는 문재인을 다시 겨냥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충돌이 벌어질까가 첫 번째 신문입니다. 자, 이번 오늘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용태 전 최고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뭐 일각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이 감사원이죠. 감사원의 그 감사 관련해 가지고 예. 뭐 제기되는 의혹들 있잖아요. 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또 비판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지난 7월부터 준비되었던 감사잖아요. 예. 그 일환으로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비속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것 관련해서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뭐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글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이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는 사실상 친명 체제로 바뀌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를 통해서 무슨 여당이 여기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과도한 할 일을 하고 있다. 과도한 해석이다. 예, 감사원이 준비된 그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것 같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번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보낸 이 서면 조사 네. 요청 이런 부분 이전에 이미 그 전에 뭐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이 감사원의 행태는 예. 사실 저는 국면 전환용 감사가 아닌가. 지지율이 낮아진 현 정부를 네, 위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왜 자꾸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이거나,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뭐 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마다 왜 이렇게 항상 감사원 발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발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뭐 알박기 인사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지적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그랬을 때도 갑자기 이제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왜 자꾸 독립적이어야 할 기관이 자꾸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님. 감사원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나요? 감사원이 뭘 한다고 그 지지율을 올리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오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아니면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거는 국민적 의혹이 대단하거든요. 예. 그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어떤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면 이거는 뭐 전 정권에 대한 공격이고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 플레임으로 공격하는 거 그거야말로 뭐랄까요? 대단히 삐뚤어진 권위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현 소장님. 이 윤석열 대통령께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리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했던 대사인데요. 예. 감사원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지금 이 수사가 만사인 이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취재 감사원장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표가 표고가 되어서 걸려 있었다. 이 충격적인 얘기죠. 감사원이 국정 지표를 왜 걸어놓고 이 정부를 지원을 합니까? 게다가 심지어는 최재 감사원장 국회에 나와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감사원이 존재한다라고 자기 속내도 털어놓은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34건에 달하는 이 서해 공무원권 포함인데 원래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데 감사원에서는 뭐 위원장의 결단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는데
감사원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무총장님 있죠. 이 사무총장님이 유병호 사무총장. 예, 이 서해 피살건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전격 지시했다라고 자기 공을 또 세우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그냥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라 감사원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었고 우리 이해창 전 총재께서도 이제 감사원장 하시던 시절에 이 대쪽 같은 이미지로 정치인으로서 이제 발돋움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감사원을 이렇게까지 최재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망쳐놓을 일인가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감사원 내부의 박성민 여론이 최고위원?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겨냥한 여러 가지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예. 사실 그게 마치 감사원이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뭔가 중립적으로 이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도 사실 정치색을 띠지 않는 정말 감사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감사원의 행태,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 이번에 감사원이 뭐 이 사건 말고요. 그 전에 코로나 대응이나 탈원전 정책을 감사한다라는 그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예. 감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실제로 코로나19가 뭐 특히 그 감사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다시 갑자기 유행이 번져가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예. 이렇게 문제가 여전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 감사를 벌이는 것은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의문을 감사위원들 내부에서 제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감사의 폭을 좁히거나 아니면 좀 목적을 수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렇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이 현장에 뛰어든 감사원의 모습이 앞으로 역사 앞에 어떻게 판단될지 저는 이 부분은 감사원이 제대로 좀 특히 사무총장이라든지 감사원장은 예.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김영태 전 저는 최고위원. 이것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과거에 2017년도를 좀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감사원에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4대강에 대해서 감사 지시를 내리셔서 정책 감사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정권의 어떤 감사 지시에 의해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건은 뭐 정권에서 지시했다는 어떤 그러한 것이 드러난 것이 없고요. 감사원 자체적으로 지난 7월부터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정말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감사원이 여기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동의할 자, 수 없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특히 왜 우리가 백신 확보가 이렇게 늦었었는지 뭐 보통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늦었거든요. 우리가 백신 그 확보가 세계 메이저 제약사들하고 계약하는 것도 늦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백신이 들어오는 것도 4개월 이상 늦었었는데 이거 진상 규명을 할 곳은 감사원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형사법적인 범죄로서 어떤 직무유기로 다루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했던 직무집행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백신 수입이 안 되는 동안에도 소위 K방역이라고 국민들이 열심히 마스크 쓴 것 같고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처럼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 백신 수입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매우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는 너무 좀 소문이 많습니다. 논점이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로지 감사원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부적절합니다. 판단은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일에 대해서 네. 그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감사원의 어떤 서면 그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까지 했다고 하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로 무리한 짓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점은 우리 박성민 전 비서관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마지막에까지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니 뭐 제가 대통령님의 이번 워딩까지는 사실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예.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이게 대통령님 측에서 나온 메시지다라고 제가 봤고 실제로 뭐 이제 평산마을에 가 있는 비서진들이나 뭐 측근들이 상의를 해서 내놓은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의중이 반영이 될 것이다. 반영됐을 것이다. 불쾌한 마음은 맞다. 그렇죠. 불쾌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런 감사원이 뭐 감사원은 변명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전 대통령들한테 보낸 적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서훈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것을 보냈어야만 했느냐. 예. 그런 시점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불쾌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대통령이 성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저는 성역은 없다 치더라도 감사원이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도라는 건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런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어야 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 원칙에 대해서는 지켜야 하는데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감사들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망신주기 식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망신주기한 의도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 감사원의 행태 이거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론해 주세요. 방송 초기에 제가 언급을 김용남 전 했습니다만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냐. 아니 그럼 서훈 박지원 두 분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조사받기를 거부하니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예. 왜 그 두 사람 조사 이거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거치는 네. 단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이 조사 요청을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실무자 선의 조사를 넘어서서 그 윗선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보고자 조사를 요청을 하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그 서면 조사를 요청할 거였으면 그 밑에 있는 라인들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것이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로 나온 일이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그 조사가 합당한 것이지 예. 과연 그 중간 과정이 없는 채로 바로 윗선으로 직행하는 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우리가 믿어볼 수 있겠느냐.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 소환하고 그리고 국감을 앞두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국감이 신구 권력의 대결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갈 이 것이다.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에 감사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아니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지금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조사 안 하고 왜 윗선을 조사하냐고 하는 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거는 결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위법한 행위를 하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그런 목적성을 띠고 조사를 하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사에서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셨길래 예. 조사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로 직결되느냐라는 것이 질문인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뭐 김성현 다른 소장님? 거 볼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중에 한 명인 우리 충암고 서울법대 4년 후배이신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이 본인의 직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 수사지휘권 자기가 휘두를 수 있고 그렇게 휘두르는 수사지휘권으로 꼭 지금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 청와대하고 경찰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 뒤에 행안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망신을 이미 당하셨습니다만 그게 이제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솔직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지지율이 0%가 되든 1%가 되든 문재인 정부 때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 뭐 태양광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북송 어부 포함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보복이란 말을 듣더라도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아서 그 입장에 맞춰서 감사원장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빨리 하시고 다시 민생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바란 게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글쎄요, 뭐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 유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왜 자꾸 정쟁으로 갖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애타게 이 진실을 알고 싶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예. 먼저 나서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해제하자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유가족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여파도 계속되고 있죠. 관련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 반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이 논란을 덮기 위해서 각종 뭐 수사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먼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들리세요? 바이든이에요, 날리면이에요. 그거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다 갑자기 다 모르겠고. 모르신다, 안 들리신다 아니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그 아니 모른다까지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S- 지금 바이든이라고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예, 일단 그 말씀해 주세요. 앞부분에 SGG는 들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해명을 반박하고 계세요. 예, 일단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뭐 네. 제가 듣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그 어쨌든 녹음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한 게 녹음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비속어처럼 들려요. 많은 국민들도 적어도 그 앞부분은 그렇게 듣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안타까운 것은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예. 타이밍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그 부분에 지났다.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은 적어도 초반에 있었으면 초반에.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제 BBC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 영국 BBC 프로그램에서 이제 관련 논란이 소재로 등장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를 향한 표현이었다는 해명에 그 출연자들이 웃었대요. 그래서 이제 국가망신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냐라는 게 청취자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김영퇴 최고위원께서 좀 말씀 주시고 이어서 박성민 최고위원. 글쎄 뭐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예. 대해서 저는 김영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먼저 유감 표명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빨리 유감 표명을 하셔야 어쨌든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계속 강대강으로 끌고 나가면 국민만 결국에 피해를 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 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저는 먼저 유감 표명을 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성민 전 최고. 근데 그 출구 전략이 전혀 대통령실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신에서 이번 그 영국 방송 외에도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비판하는 칼럼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왜 부끄러움이 우리의 몫인가라는 좀 슬픈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야당 정치인이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 이전에 결국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어쨌든 욕을 해도 우리가 해야지 왜 이제 외신에서까지 그렇게 비판을 하냐 이런 아쉬운 생각은 사실 들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숙함이나 이렇게 사과를 계속 안 하는 태도가 좀 아쉽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관련 이슈는 또 워낙 많이 얘기해서 마무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자, 또다시 운명의 주 맞은 국민의힘. 항상 운명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윤리와 가처분 결과가 지금 이번 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 김용남 의원님부터. 아니 무슨 운명의 줄을 거의 한 달 내내 운명의 그러니까 줄을 맨날 맡고 운명이에요.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감흥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지. 있는데. 뭐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네네. 그런 거죠. 뭐 근데 그 작금의 사태를 보면 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솔로몬 왕의 지혜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있죠. 예. 어, 있는데. 아기를 갖고 왔을 때 왜 솔로몬 왕이 아이를 그럼 반으로 갈라서 반씩 줘라 했을 때 예. 생모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사태는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이건 그럼 여기서 당을 반으로 갈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당 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이게 당내 문제를 갖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서운한 면이 있더라도 당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끌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막 가는 거예요. 누가 맡갔습니까? 뭐 이준석 전 법정에 법원에 제기한 사람이 너무 맡갔다. 제기한 사람이 원고측이죠. 뭐 채권자 예. 쪽이죠. 네. 자 김영태 전 최고위원님 저는 어쨌든 뭐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용됩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알기로 언론에서 국회 부의장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고 또 일본 조문도 국회 부의장직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 부의장직을 안 내려놓으셨잖아요. 아마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내려놓지 않은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불안해서?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시 복귀하시려고 다시 하는 복귀할 거니까. 복귀 염두에 말씀을 원래 이제 원래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 그 언론을 보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언론을 보니까 국회 부의장이라고 계속 나가더라고요. 아. 또 일본 조문도 국회 부의장직 자격으로 갔다 오셨고 비대위원장이라는 말을 직함을 강조하지 않고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다 아, 국회 그런가요? 부의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예. 개인의 정치 스케줄을 국가의 정치적 어떤 이해나 정당의 국가적 어떤 정치적 이해로 껴맞추면 다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7월 8일 날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를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다 같이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가자고 했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본인이 직무대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으셨고 하다 보니까 추인을 했죠. 의총 추인하고 최고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말 당을 위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각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소신이 있었더라면 예. 바로 내려놓으셨어야죠. 그렇군요. 자, 우리 박성민 전 최고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 남의 당 일이라서 그런지 더 감흥이 없기는 한데 이제 또 다시 비대위가 된다고 한들 그냥 별로 이렇게 정말 이게 비대위라는 게 비상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 이 비상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답은 없고 계속 그냥 형태만 바꾸는 꼴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피로감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해답을 알면 바로 해답으로 가죠. 해답을 아직 아니 제가 봤을 때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는데 질문 못하는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었어요. 오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2월에 유승민계 신당 창당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관련 멘트 짧게 듣죠. 김 소장님.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내쫓기면 비례 공천을 그러니까 비례를 염두에 둔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가능성 있다. 네. 김영남 의원님. 저는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아, 없습니까?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겪어봤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 바른미래당 김연동형 시절에 비례대표제 때문에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위성 정당을 못 만들 경우에는 그 의석을 가져갈 정당이 있긴 해야 되니까요. 지금 선거법이 다음 총선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총선 앞두고 항상 바뀌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내지는 지금 합의된 내용대로 다음 총선이 치러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예. 조원진 의원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회관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가능성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능성 현재로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근거로 과거의 친박연대를 예로 드는 것 같아요. 친박연대 정당 그 당시 친이연대. 아니 뭐 그런 것이 아니야. 네, 뭐 저는 가능성 없다고 보여지고요. 성장했는데요. 가능성 예.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조원진 전 의원께서 신내림을 받으셨는지 왜 법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강 건너 불구경 남의 불구경이 제일 재밌으니까요. 예. 조원진 대표를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 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